미국 대통령은 한국 전쟁 당시 중공군과 맞서 싸운 미군 참전용사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행사로 미중 갈등 심화와 맞물려 중국 견제의 심리를 드러내는 동시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협력 요청을 시사한 것인데요. 그 밖에 미국은 하원과 고위급 인사들의 만남에서도 한국이 대중국 전선 핵심 국가임을 여러 차례 드러내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을 수여한 94세의 한국전쟁 영웅 램프 퍼켓 주니어 예비역 대령은 중위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1950년 11월 25일에서 26일 청천강 북쪽의 전략적 요충지인 205고지 점령 과정에서 인해 전술로 몰아붙이던 중공군에 맞서 맹렬히 싸웠습니다. 미군 전문지인 아미타임스에 따르면 그가 활약한 전투는 그해 11월 24일 시작된 제2차 청천강 전투로 함께 북진했던 국군과 미군이 공격 참전한 중공군과 벌였던 치열했던 전투였으며 이 육군 특수부대인 제8레인저 중대원 신한명과 한국군 9명을 이끌던 퍼켓 전 대령은 전투 당시 그의 작전 구역에 25,000명의 중공군이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 밀리터리 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25,000 vs 60 퍼켓 대령은 고지 점령 작전을 위해 적진의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고 205고지에서 아군의 수정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워 그 사이 중대는 205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오자 중공군은 박격포를 쏘며 몰려왔고 중공군과의 4차례의 전투 중 그는 적 수류탄 파편에 맞아 부상당했지만 대피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부하 병사들에게 후퇴를 명령하고 보이는 거점에 남기로 하였는데 부하 병사 2명이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 언덕을 올라와 중공군 3명을 사살하고 대령을 구출해 빠져나왔습니다.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도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의 용기는 두고두고 한국 전쟁사에 회자되어 왔습니다. 당시 승기를 다잡았다라고 착각한 중국에게 있어서는 수적 우위에도 졸전을 펼친 치욕스런 전투였으며 한미연합군에게 있어서는 이후 중공군을 격파하는 반전의 계기가 된 전투였습니다. 한국 전쟁을 중국이 미국에 맞서 조선을 구한 전쟁이라며 항미원 조전쟁으로 부르는 정신머리 나간 중국 입장에서 중공군을 상대로 큰 활약을 한 미군 영웅에게 훈장을 수여함으로 TV로 회담을 시청하던 시진핑의 꼭지를 돌아버리게 만들었는데요. 시진핑에게 있어서 견고한 한미동맹만큼 그의 처진 볼살을 떨리게 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중공군과 맞서 싸운 참전용사를 훈장 대상자로 선택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드러낸 것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미국 혼자서가 아닌 동맹국과의 강력한 연합을 바탕으로 중국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대외 정책에서 중국을 최대 적성국으로 보고 기술, 인권 등 전방위로 대중 압박과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미 하원에서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하며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안정을 보장하는 핵심 축이라고 밝혀 바이든 정부의 대중견제 전선을 위해 한국을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전용사 훈장 수여식에서 한국 국민들은 참전용사들을 통해 자유와 평화를 향해 전진하는 위대한 미국 정신을 보았다.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 우정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영웅들의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 됐다. 퍼켓 대령님과 용사들은 한미동맹의 단단한 연결고리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시길 기원한다고 화답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중국은 당연히 머리가 핑해지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을 것입니다. 공산당의 입으로 불리는 항구15는 21일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안보를 의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요한 행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관찰자망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 요구를 견딜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은 워싱턴에서 중국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을 향해 대중견제 성격의 인도태평양 4개국 협의체 쿼드 가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 동참 요구에 대한 한국 측의 대응이 회담의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번 방미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했죠. 그러나 한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며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 언론들과의 발언과는 달리 한국은 미국이 대중 압박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한국의 가치가 급부상함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수면 위로 꺼내올 전략입니다. 그야말로 실리 외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우려 발언에 동의하도록 여러 가지 이득을 주려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800km로 제한되어 있던 한미미사일 지침의 해제와 원자력 산업 협력 등의 국가 안보에 직결된 현안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결국 최우승자는 중국도 미국도 아닌 한국일 것이라며 평가하였습니다. 현재 미사일 지침은 사거리의 경우 800km의 탄두 중량 제한은 없으며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제재가 완화됐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일 지침 해제는 무엇보다 한국 미사일 개발의 발목을 잡아 안보 족쇄를 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방력이 외교 협상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사일 지침이 해제될 경우 국가의 외교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오는데요. 군사용 미사일 기술의 발전은 우리 우주 발사체 개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사거리 제한의 족쇄가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국내 연구진의 창의적인 연구를 기대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이 미사일 지침 해제 현안을 꺼내든 것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미국의 중국 견제 포석의 일환입니다. 현재 지침으로도 충분히 북한 전역을 사거리 내 반경에 둘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미국이 마실 사거리 카드를 꺼냈다는 것은 중국을 향한 견제 목적이 다분하다는 것이죠. 중국 북경의 경우 서울과의 거리가 약 950km로 현재 미사일 지침의 사거리 제한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 북경을 포함한 중국 전역이 미사일 타격 가능 사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안에 본토가 포함된다는 것 자체로도 중국에게는 어마어마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미사일 분야 5손가락 안에 드는 강대국 한국의 미사일이니까요. 또한 한미 원전 산업협력 방안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한국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현안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원전 산업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만큼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유지관리 측면에서 우수성을 지닌 나라도 없다며 한미 양국이 원전 기술 협력을 통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안보 족쇄로 묶인 해결료 재처리 협정도 도마 위로 오르게 되었는데요. 특히 중국 해군의 신형 전략 핵잠수함이 미국 본토 전역에 여러 개의 핵탄두를 동시에 날릴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장착함에 따라 미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최근 추적한 최신형 공구사의 E형 SSBM의 사정거리 1만 켐의 SLBM인 쥐랑3가 탑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공구사의 E형은 공구사형을 개량한 것으로 보다 강력한 제213을 탑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량 전에는 미국 동부만 타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미국 본토 전체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중국에 이어 최근 북한도 핵잠수함 개발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우리 군의 핵잠수함 보유 명분이 보다 더 확고해진 것이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첫 번째로 강한 동맹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바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잠수함 개발을 논할 때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이 한미원 자력협정 개정입니다. 1956년 체결된 이 협정은 2015년 개정되면서 20% 미만 우라늄 전홍축은 가능해졌지만 군사적 목적은 안 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추가 개정이 꼭 필요한 이유이죠. 우리 원전은 미국 기술에서 출발했기에 이를 토대로 핵잠수함을 개발할 경우 미국의 통제를 받습니다. 핵잠수함은 해결료를 한번 보급하면 사실상 무제한 잠항이 가능합니다. 잠수함의 생명인 은밀한 작전이 보장되는 것이죠. 선체 크기도 디젤 잠수함보다 커져서 미사일 발사관이나 어뢰관 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공격 능력이 대폭 강화됩니다. 속도 역시 크게 향상돼 디젤 잠수함의 평균 시속이 11에서 15km인 반면
핵잠수함은 37에서 47km에 이릅니다. 핵잠수함은 핵잠수함으로만 대항할 수 있다는 말도 과언이 아니죠. 거기에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원전 강국입니다.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한 경험이 있고 한국형 핵잠수함 원자로 설계한 김시환 박사의 증언에 따르면 원자력 연구소는 이미 2004년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기본 설계를 마쳐 맘만 먹으면 2년 안에 원자로를 제작해 잠수함에 장착할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고 하였습니다. 미중 갈등 속 한국은 지혜로운 실리 외교를 통해 한국의 가장 큰 이득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더 거세게 미국을 몰아붙일수록 오히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만함의 착각 속에 빠져 소국인 한국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기고만장해하지만 그 사이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협정, 원자력 협정을 통해 경제 안보 산업을 튼실히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강국, 원전 강국, 잠수함 강국의 자리에 오른 한국이 그동안 발목을 잡던 족쇄들이 풀림에 따라 얼마나 더 강력한 안보를 구축하게 될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번 회담을 보며 애지간히 속이 쓰릴 중국, 이제부터 시작인데 뭘 벌써부터 그렇게 쫄아있는지 참야 힘빼라 그러다 뼈 맞는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 밀리터리 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